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또 내렸습니다. 네, 아유 다우지수 0.6% 덜 빠졌네요. 네, 하락을 다행스럽게. 했고요. 그쵸, 금요일 날은 너무 예, 진짜 그렇죠. 아작이 나가지고 예. S&P 500 0.7%, 나스닥은 뭐 또 1%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 또 왜? Why?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월 쇼크의 여진이 계속해서 좀 남았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 발표도 사실 없었고요. 아주 그렇죠. 큼직큼직한 뭐 실적 발표도 없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잖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여진 계속해서 좀 매도 세력은 있는데 매수 세력들은 조금 잠잠해진 뭐 이런 그렇죠. 하루였다. 거래량도 줄었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거래량이 줄어서니까 예. 투심이 그래서 얼어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약간 좀 간밤에 얄미웠던 게 있었잖아요. 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잭슨홀 이후에 주식 시장의 그 리액션 반응을 보면서 행복하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약간? 해피니스, 해피. 정말 해피라는 그다음에 표현을 satisfaction 썼어요. 이런 네. 단어를 썼더라고요. 네. 행복하고 만족스럽대요. 네, 그냥.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어떤 의도를 예. 진정성을 이 시장이 안 것 같아라는 뭐 의미였어요. 그래서 지난 7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이거를 시장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오히려 더 좀 그랬는데 지금은 만족스럽다 뭐 이런 그래서 오히려 소리를 좀 했어요.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캐시캐리의 발언을 그게 실제로 기준금리를 그렇게 내년까지 미친 듯이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올리면서 경제가 망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구두로라도 시장이 과도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는 심리를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그 립 서비스로서의 어떤 호기심이었고 그게 적중했다라는데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렇다면 있어요.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그 얘기한 것보다는 덜 매파적으로 실제 정책은 갈 수도 있다라는 네, 꿈보다 해몽인가요? 어떤 악지를 막 던져도 우리는 그거를 막 좋게 해석을 강철 하는. 멘탈이에요. 강철 멘탈. 예. 아니,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 네. 때문에 네.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뭐 굳이 연준 인사들이 주식 시장이 강세고 이거에 왜 이렇게 난리야 했겠지만 사실은 주식 시장이 너무 예상과 달리 강세로 가면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면 씀씀이 커지는 것처럼 아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계속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앞서서도 이제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긴축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좀 베팅을 하는 흐름들이 맞습니다.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정책금리에 가장 예민한데 얘가 간밤에 장 초반에 3.489까지 오르면서 이게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 보시는 게 이제 패드워치인데요. 예. 파란 게 이제 지금 현재 그렇죠. 이들이 보는 것인데 지금 75bp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72.5%로 어제보다도 더 많이 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에는 왠지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있어라는 게 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1% 인상 가능성도 좀 1% 포인트요? 네, 슬슬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직까지 주류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네, 없지 않을까. 없긴 한데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예.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더라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계속 밀리면서 이제 진짜 51선이 아슬아슬해지고 그렇죠. 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간밤에 51선 한번 트라이를 했었어요. 아. 예, 그러다가 51선은 지켜냈죠. 네, 네. 예, 이제 차트 준비해 왔는데 네.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51선하고 맞닿았었어요. 예, 장중 일시적으로 거의 깨질 뻔했다가 0.01포인트인가까지 갔다가 반등했고요. 지금 가운데가 나스닥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이 S&P 500이고요. 이쪽은 러셀 2000이에요. 중소 예, 그나마 이제 보시면 제가 조금 이거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되나? 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 러셀 2000이 51선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중소형주, 그래서 빅테크 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상대적으로 51선과 좀 널널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나스닥 지수가 가장 지금 그 51선 딱
맞닿아 있는 그래서 간밤에 진짜 51선 한번 깰 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51선을 딛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나마 약간의 희망은 좀 보이지 않는가. 네. 시장이 바닥을 찍고 가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가. 산만하게 해서 죄송해요. 예, 예. 네, 산만하게 해서 죄송해요. 예, 예. 네, 마우스가 또 그러네요. 설명 예. 듣고 있어요. 저는 귀로는 듣고 있어요. 예. 네. 산만하다 그러니까 뭐 산처럼 크다는 얘기인 줄 알고. 네, 네, 죄송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51선 지켜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일단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더 밀릴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좀 관망세로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간밤에 이제 요런 데이터들이 좀 있었어요. 랜딩 클럽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가장 큰 뭐 카카오뱅크? 아니면 뭘까요? 하여튼 뭐 P2P 대출업체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래서 랜딩 클럽이라고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월급으로 버는 돈, 받는 돈을 저축 못하고 생활비로 다 쓴다. 그러니까 저축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지금 7월에 59%였거든요. 미국 전체 성인들이. 6월에는 61%였어요. 실제로 좀 줄었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을 못 한다라는 사람이 6월보다는 사실은 좀 줄어든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약간 인플레가 조금 잠잠해지는 기미를 보이면서 숫자가 이제 조금 마이너스로 간 건데요. 작년 7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한테 좀 타격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75%가 버는 대로 족족 다 써버린다. 고소득층은 물론 이제 인플레 영향을 적게 받죠. 네. 3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베스트바이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 양판 우리로 따지면 뭐일까요? 전자랜드 뭐 이런 거죠. 하이마트.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소비자들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뭐 요런 이제 멘트를 날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조금 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옆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반박하는 형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목도 그래서 말씀 설명은 그럼 소비자 네. 씀씀이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전하다라고 하셔서 적어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거는 이제 저희 개인 의견은 아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칸가 거기 보니까 가장 소비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게 구글 트렌드다. 구글에서 이제 검색량을 가지고 그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 만다 할 때도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소비 지수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search term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단어를 찾아본 걸 묶어서 지수화한 겁니다. 뭐 에어비앤비 여행하려는 사람이죠. 에어포트 공항이 어디냐, 뭐 바가 어디냐, 호텔 뭐 이런 것들 있죠. 영화관 뭐 등등해서 옆에 보십시오. 레저베이션, 뭐 예약, 콘서트,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단어를 찾아본 그래서 소비 지출, 특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출을 하려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지수로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좀 빠져 있어요. 예, 빠져 있긴 한데 요거는 여름철 피크 때에서 좀 이제 벗어나면서 그렇지. 조금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차트를 짙은 이제 남색 차트를 보시면 요게 2010년 빨간색이 2010년 오늘이에요. 어제예요. 그 다음 빨간색 점이 2021년 어제예요. 그다음에 지금 빨간 게 2022년 빨간 점인데 이게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러네. 그리고 여름 때마다 피크를 찍고 다 내려와 있죠. 지금 네네. 이번도 당연히 계절성 때문에 내려와 있긴 한데 그 제로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위에 가 있죠. 여전히 씀씀이를 더 많이 쓰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요 아래에 약간 옅은 색의 하늘색은 하늘색. 코로나 이제 7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거든요.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미국도 줄어드는 모습 보이죠. 네네. 그러면서 여전히 소비자들의 활동 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영화관, 여행, 호텔, 뭐 콘서트 이런 등등의 돈을 엄청나게 쓰려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에 공항은 네네네. 어디야, 예약은 어디서 하면 돼 이걸 검색하고 있는 거고 그 트렌드로 볼 때 지금 이제 랜딩 클럽이라든지 베스트바이 보면 내구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경기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지출에서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가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네. 우려를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팬데믹 터지자마자 거의 2년간은 네. 대부분 내구재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내구재를 못 샀던 사람들이 네, 네. 팬딩된 수요가 사실은 폭발했던 거고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서 그 수요, 내구재를 사는 사람들 수요가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정론이었는데 그게 여전히 이 구글 트렌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예, 예. 이게 뭔가 조금 경기도 좀 꺾이고 예, 예. 뭐 소비도 좀 줄고 해야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는 아니 그렇지 않죠. 할 텐데. 예. 너무 그걸로 네. 연준은 할 생각이 없어요. 아, 예. 그래? 연준은 경기 침체까지 각오하고 있는데 소비 조금 줄어드는 게 무슨 의미가 그래, 있겠습니까? 그래. 오히려 소비가 계속 탄탄하게 줘야만 네. 관련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이나 이익의 안정성을 또 유지할 수 그렇게도 있다는 해석할 측면에서 수 저는 있겠구나. 오히려 이게 나쁜 지수가 아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배 또 뭐 예, 앞으로 이제 결국 경제 이제 지표들 오늘 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오늘 밤 내일 밤 네. 좀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은 관망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 보따리들이 이번 주 집중적으로 풀리거든요. 네네네. 그걸 봐야만 사실 투자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일 내일이죠. 미국 8월 정부 공식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되는데요. 네. 제조업 지수는 49.2로 전망되고 있어요. 근데 7월에 49.0이었으니까 여전히 50은 안 되지만 확장세는 안 되지만 조금 개선될 개선되고 걸로 있다. 예상되고 있다. 네.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들 조금 망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유로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 보면 역시 같은 날 31일 날 발표되는데 8월 전망치가 9.0. 요건 좀 좋지 않아요. 전월비가 0.3. 이게 7월에는 8.9, 0.1이었으니까 7월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유로존은 전체적으로 긴축을 더 세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달러는 좀 약세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1일 날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8월 지수 발표되는데요. 네. 52.0. 7월에 비해서는 0.8포인트 정도 빠지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확장 유지하고 보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악재는 아닐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8월 고용부 고용 보고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2일날 발표되는 취업자 30만. 7월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요 전망치가 조금 올라왔어요. 제가 토요일 날 주간 전망 쓸 때만 해도 28만 2천인가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 한 30만까지 컨센서스가 올라와 있고요. 그러네. 실업률은 뭐 여전히 똑같은 7월하고 똑같은 3.5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아주 악화되는 어떤 흐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조금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뭐 섣불리 지금 매도하는 시점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뭐 사실 어제 마감 상황도 좀 봤고 예, 예. 앞으로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 뭐 미국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유로존 것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대체 월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51선의 이 간당간당한 시장을 보면서 어떤 멘트들이 나올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정말 저는 뭐 별로 안 궁금해요. 왜 이 사람들 대부분 예, 시세 흐름을 타고 이렇게 멘트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이 좀 줏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대부분. 자, 예. 이제 월가의 시각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차트를 월가 시각 준비했고요. 네. 지금 황소가 곰을 째려보는 그래서 야 내가 반격할래 이제 이런 모습을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좀 우리의 준비해봤고요. 희망을 담은 사진이에요. 맞습니다. 네. 6월 저점까지 각오해야 할까? 근데 제목은 맞아. 좀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사실 둘이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배팅하세요? 저는 사실은 저점까지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네. 우리 얘기 나왔던 대로 3,670선까지도 갈 수 있다. 잘하면. 잘하면 잘못하면 아니 그러니까는 예. 그치 이게 약간 표현이 이상하긴 하구나.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너무 좀 섣부른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 이게 너무 앞섰는데 이제 연준에서 의지를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건가요, 좀?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는 어떤 매수 시점을 노리는 사람으로서는 좀 빠져주길 원하신다. 빠져주면 그때 나는 이제 애플과 아마존을 사드리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저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바람이긴 한데 우리가 이미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는 분들 사람들한테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쵸. 가슴이 대못을 박는 멘트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다린다라는 건 결국은 간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갈 거고요. 저희가 자주 쓰는 가장 진부한 표현 골이 깊어야 또 맞아요. 산이 높죠. 그런 면에서 뭐 갔으면 좋겠다인데 어때요? 월가 사실은 시점 어때요? 저희가 뭐 한 달 전인가요?
사실은 얘기할 때도 월가 내에 그때 이제 베어마켓이 한창 강할 때 네네.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시장은 다시 한번 8월 9월에 6월 저점을 그래. 트라이 할 거다라는 네, 맞아요. 제가 그 있었잖아요. 뷰를 어. 모아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상황이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재현되고 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고요. 멘트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두어 차례 이미 등장했던 분이에요. 세니에크라고 울프 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 저번 거 봤다. 연준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정책 금리를 4.5%까지 올려야 된다. 아,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지. 실질 금리가 이러면 계속 올라갈 텐데 실질 금리 상승은 주식 시장의 파워를 PER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거다라는 거다. 거고요. 1일날 아까 소개해드렸던 1일날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저조할 걸로 보이고 거기서 신규 수주가 더 나쁠 거야. 그렇다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그리고 증시 조정이 나타난다면 계속된다면 집값 하락도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들 소비도 줄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 BTIG의 그 크리슨 키라고 수석 전략가 지금 4,030선 S&P 500 지수인데 3,900까지 일단 테스트를 할 거야. 우리 6월 저점까지는 이분 아직 얘기 안 그때까지는 하셨어요. 안 간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최근 2년간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4,200선에 사실은 기대했는데 이게 그냥 파월 말 한마디에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매도 4,200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손절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지금 지수가 더 빠졌다고 보는 거고요. 저가 매수도 유입되면서 이제 이 3,900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활발하게 양쪽 매수 매도가 충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3,900까지 가겠지만 6월 저점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엘 에이언이라고 이 핑코 CIO를 맡았던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알리안츠 자문역인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재확인한 만큼 시장 변동성은 커질 거야. 헤드라인 물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근원 물가는 계속 높을 그렇지. 거야. 앞으로 다만 앞으로 연준보다 아까 저희가 유로존 CPI 얘기했지만 네네네. 다른 중앙은행이 훨씬 매파적이기 때문에 달러는 좀 약세로 갈 거야. 실제 간밤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거의 그렇죠. 예, 예. 110까지 치솟았다가 맞습니다. 지금 유로존에서도 더 강력한 매파성 발언이 나오면서 그게 조금 안정을 그렇죠. 찾으면서 예, 예. 증시가 낙폭을 좀 줄인 뭐 맞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 때문에 좀 네거티브하게 보지만 실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시장 상황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한번 등장했던 제레미 시걸 가장 강세론자죠. 네, 요 분은 이제 연준 과도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침체를 이끌까봐 우려돼. 파월 예측력 못 믿겠어. 물가 2% 집착하면 또 이전처럼 직전에 인플레 일시적이라 했던 것처럼 네네. 또 정책 실패로 갈 거야. 앞으로 100bp만 더 올리면 충분하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하 재개될 거야.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조금 더 네거티브한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제레미 교수가 그 말했잖아요. 제롬 파월은 성경의 복음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진실도 예, 예. 아니고 예, 예. 진리도 아니고 이 사람 늘 틀리면 그때마다 말 바꾸면서 바꾸잖아. 그래서 예, 그렇죠. 경기 상황과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얘네 바로 또 바꿔. 맞아요. 다만 괜히 나대다가 시장 망가뜨릴까 걱정돼. 약간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이런 발언을 좀 했었는데 정확한 근데 그 발언이에요, 말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시장을 따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좀 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 9월에 다양한 이제 컨퍼런스들이 개최가 되는데 또 이제 맞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실적 지금 미래의 실적 뭐 내년의 실적들을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약간 좀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냥 단순히 지금은 금리였다면 그게 어떤 기업 이익으로 넘어가면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가가 지금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한 방이 부분이죠. 이익 하향 조정.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뭐 여기에서도 자신 있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땡큐인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특징주들의 흐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핀듀오듀오는 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이름이. 예.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안 다뤄도 됐는데 주가가 14.7%나 급등을 했기 급등했네요.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314억 위안으로 얘네가 239억 위안이 예상치였는데 예. 훨씬 높더라고요. 이게 예. 전년 대비해서도 30%의 증가율을 기록한 매우 호실적이었습니다. EPS 역시 6.22 위안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2.96 위안을 거의 2배 가까이 예. 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았어? 전자상거래면
이런 소비에도 되게 민감한데라고 했는데 어차피 얘네는 중국이 기반이기 예, 예. 때문에 중국에서는 6.18 쇼핑 축제가 있었는데 예, 예. 이때 투자 심리 너무 좋았어. 우리는 소비가 꺾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CEO가 했는데 얘네가 중국에서 알리바바 그리고 뭐 하나가 있고 3위권인데 얘네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공동구매 방식에 예, 예. 그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듀오인가요? 듀오? 그런가? 뭐, 듀오 같이 해라. 예, 뭐 이렇게 예, 듀오 같이 그렇죠. 뭐 이런 건가? 네. 그래서 네, 내가 온갖 상상력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맞습니다.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특징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뭐 우리도 이제 백신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아거스 리서치가 독립 리서치인데요. 예, 예. 이 보유에서 매수로 요즘 이게 투자 의견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백신 이게 이슈가 아니라 최근 다양한 종양이라던가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등에 관련해서 이 신약을 FDA 승인을 계속 막고 예, 예. 있대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신약 효과. 네, 평가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흐름 때문에 주가는 약보합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트코 저희가 또 예, 예.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텔시에서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해내고 있어라고 그냥 평가를 해줬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우리가 뭐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는 소비가 는다라고 어디서나 얘기가 나오고 예, 예.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도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싼 곳을 가. 거기가 어디? 예, 예. 코스트코 코스트코. 주유소. 예, 예. 그래서 주유하러 코스트코에 많이 몰린대요. 회원들이. 근데 그냥 주유만 하고 가기 아쉽잖아. 그렇죠. 쇼핑까지 해. 뭐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좋다라고 예, 예.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뭐 이런 면에서 오늘의 특징주들. 특징주에서 사실은 좀 그 언급이 안 돼서 네, 제가 네. 이제 아침에 본 거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강세 종목들 찾아보면 뭐 오늘 코인베스도 주가가 올랐고 뭐 이렇게 올랐지만 네.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그래요? 예, 그 다음에는 마리화나 관련주, 마리화나 왜 그 그러지? ETF가 오늘 4% 넘게 올랐거든요. 마리화나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악주들. 밈 주식이 엄청 강했어요. 아. 배드앤베스트 비욘드가 상승하면서 뭐 그 관련 AMC나 이게 다 가격 주가가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장 약세일 때 국면들 그러니까. 밈 주식, 마리화나 테마주, 코인 테마주들만 강세를 보이는 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투자 좋네. 심리를 보여주는 어떤 특징적인 양상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곁다리로 한번 살짝 붙여봅니다. 좋았습니다. 예, 예.